안녕하세요. 어제 문득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오늘에서야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뒤 박사과정을 밟으려 대학원을 진학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래도 박사라도 따고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지만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빨리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 전공은 인테리어 디자인과였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가 저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서로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지훈이야. 지훈아, 인사해. 우리 엄마. 엄마, 지훈이 실물로 보니까 엄청 예쁘지? 내가 말했잖아. 팔불출이니? 참나. 반가워요. 뭐 우리 정우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대학원 다닌다고? 그런 거 같은데.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인테리어 사무소를 하셔서 방학 때마다 거기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고요. 저도 정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 진짜 미인이시네요. 웬만한 미모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아유, 아가씨가 말을 참 센스 있게도 하네. 고마워요. 내가 한미모 하긴 하지. 아, 그나저나 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난 좋은데 지금 우리 정우 누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우 누나 결혼하고 나서 좀 이따가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어쨌든 엄마는 지훈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이라는 거지? 그러면 됐어. 지훈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 아유, 근데 박사 딴다고 해도 아직 학생이면 돈벌이도 못하고 있을 텐데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네. 아, 그래도 아버지 사무소에서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수입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진 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추세죠. 저도 어머님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는 든다고 하셨지만 아직 학생이라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갔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잘 설명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니 어머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혼은 조금 늦게 해야 했어요. 사실 남편의 집에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누이였죠. 어머님은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순서가 있으니 당연히 누님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으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누나 먼저 결혼하면 나 진짜 서둘러서 지훈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그러려무나. 어차피 양가 허락도 다 받은 거 앞으로 자주 놀러와 지훈아. 그리고 이제 정우 누나랑도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같은 여자가 봐야 한다고. 정우 누나 결혼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익히고 도와주고. 아, 네, 그럴게요. 저도 옆에서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저도 공부되고 좋죠 뭐.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어머님. 딸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시댁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정우 누나도 언니라고 생각해. 알겠지? 분위기는 참 좋았고, 저 역시 형제가 없던 터라 친언니가 결혼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더라고요. 남편네 집은 저를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처럼 대했는데 처음엔 친근해서 좋았던 모든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딸 같은 며느리라고 했지만 전 철저히 어머님한텐 며느리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게 다 가족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애써 위로했고 저 역시 이런 부분은 처음이라 지혜롭게 대처하질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진짜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누나 많이 도와줘. 알겠지?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일인데 좀 같이 하면 좋잖아. 그리고 누나도 너 의지 많이 될 테고 부탁할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맨날 딸 같다고 할 때마다 좀 불편해. 내가 진짜 딸처럼 대하면 싫어하실 거면서. 맞지 않아? 남편은 별말이 없었고 그래도 시어머님 맨날 말로 우리 딸 하셨기 때문에 날 딸처럼 생각한다고 여겼어요. 조금 고단하고 나를 많이 부르신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애써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불만은 쌓여갔지만 애써 그걸 숨기면서 이 집안에 나는 딸 같은 며느리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말이에요. 오늘 너 뭐하니? 일 없으면 너희 신우 백화점 가서 시댁 선물 좀 산다는데 같이 좀 봐줄래? 내가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영 안 나서 말이야. 이런 건 여자가 봐야 하잖아. 내가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건데 일이 꼬여버려서. 우리 딸 도와줄 수 있지? 아유, 나도 이런 부탁하기 좀 그런데 그럼 어쩌니? 아무도 갈 사람이 없던데. 아, 네. 오늘이요? 뭐 별 약속은 없어서 그럼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보고 언니랑 약속 잡아서 만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아유,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정희도 널 아주 친자매처럼 생각한다니까. 고마워. 끊으마.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었고 처음엔 괜찮았지만 신우 결혼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뜩이나 까다로운 예비신 성격에 한두 번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확인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더 나은 걸 골라줘도 신우이는 성에 차지 않아 했고 늘 본인 말대로만 하자고 했어요. 속으로 그럴 거면 날 왜 불렀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는 당사자이니 정말 애써 신우이의 기분을 다 맞춰주었죠. 하지만 도를 넘더라고요. 지훈아, 이거 어때? 이거 시어머니가 받으면 좋아하실까? 아, 예단이며 이런 거 다 없애야 하는데 진짜 힘들다. 너도 잘 받아. 그래도 나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되고 좋지? 이런 거 어디 가서 구경 못한다? 이제 곧 너도 결혼 준비하면 다 나랑 똑같은 가정 겪을 텐데. 뭐 우리 엄마야 워낙 사람이 좋으니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봐. 아, 네. 근데 언니, 이거 아까도 본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한 3번 넘게 본 거 같은데. 그럼 그냥 이걸로 결정할까요? 너 귀찮니, 혹시? 아니, 이거 시댁이 하는 선물인데 더 꼼꼼히 봐야지. 너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와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아까도 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언니, 그런 뜻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보고, 살까 말까 또 보고 하길래, 이걸로 결정하라고 했더니, 언니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호칭은 아직 결혼 전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언니라고 부르라더군요. 저 역시 그게 편했고, 어쨌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귀찮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버리는 통에 좀 화도 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아니라, 언니 이거 지난주에도 본 거고, 오늘만 거의 3번, 4번 보는 건데,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아직 볼 건 많은데 계속 여기에만 맴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말마다 언니 도와드리는 건데, 언니도 어느 정도 좀 정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귀찮거나 한 건 아니에요. 좀 지쳐서 그래요. 너 아주 웃긴다. 지금 엄마랑 정화 없다고 내 앞에서 본색 드러내는 거야? 그럼 애초에 오질 말질 그랬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됐어. 이거 나 혼자 볼 거니까 너 그냥 집에 가. 아우, 기분 나빠서 도저히 너랑 못 다니겠네. 가라고. 우리 엄마가 널 딸처럼 여기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 너 진짜 웃긴다. 역시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됐어. 가버려. 신우이는 저보고 가라고 소리쳤고 전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화도 많이 났지만 그때 당시 나도 예비 신우이에게 너무 무례했던 걸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무래도 누나가 여자 형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널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 엄마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주말마다 이렇게 언니 결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따라다녀야 해? 어머니 맨날 본인은 못 간다. 나보고 가라고 하시고. 막말로 내가 며느리도 아니고, 아니 며느리한테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백화점에서 얼마나 소리를 치시던지,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잖아. 모르겠다. 자기랑 만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 볼게. 원래 누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결혼 준비로 예민해져서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은 누나가 원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결혼 준비로 인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 이번엔 이해하자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이번 일에 대해 아시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우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서 와라. 아유,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내가 맨날 바빠가지고 정이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네가 옆에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밥 대접을 늦게나마 한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정이 너도 얼른 와서 앉고. 누나랑 엄마가 미안하대. 그래서 부른 거야. 마음 풀라고. 그러니까 너도 마음 좀 풀어라. 어? 그래도 가족이 될 건데. 그래, 다 들었어. 내 딸이 아무리 예민해서 그렇지만
너도 참 너더라. 그러니까 서로 잘한 거 없으니 마음 풀어. 우리 막내딸, 그러면 되겠어요? 넌 우리 막내딸이나 다름없잖니. 이게 다 정이가 너를 동생같이 여기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이해하렴. 그래,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근데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내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른 거야. 어쨌든 미안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았지만 일단 사과를 받으니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먼저 불러서 밥도 해주시면서 말을 하니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티를 낼 순 없었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의 사과를 받았죠. 저도 죄송했어요. 언니도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예민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없던 일로 하고 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 붉혀야 되겠어?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하잖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러지 말자. 알겠지? 어서 밥 먹고 기분 풀어. 정이도 얼른 수저들고. 그래, 보기 좋다.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누나도 사과했고 지은이 너도 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지? 화 풀어. 그래, 어차피 한 가족 될 사이 뭘 그렇게 뚱해 있을 필요 있니? 앞으로도 네가 도와줄 일이 많은데 이거 먹고 풀으렴. 정말 저를 배려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나오시니 저조차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시누이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선물 하나씩을 해주더라고요.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발품 팔고 같이 골라주고 따라다녀준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 이건 정우 거.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결혼식 때 정우는 이거 입고 오면 되겠다. 아유, 뭘 이런 걸 샀어. 고맙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엄마가 아주 느낌이 묘하고 그래. 아, 지훈이 건 못 샀어. 예산 부족으로. 이해하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돈이고 해서. 이해해, 지훈아. 뭘 이해까지 챙겨. 아유, 지훈이 혹시 섭섭하니? 네가 뭐 이런 거 못 살 형편도 아니고, 그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시모와 시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돈 없어서 제 선물을 못 샀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저까지 뭘 챙기냐는 말에도 서운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하며 그저 하녀 노릇만 한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말로는 무슨 우리 딸 하면서 정작 이런 선물 챙기는 일이 생기자 뭘 저까지 챙기나며 시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나빴고 선물 갖다가 따지는 게 쪼잔한 느낌이 들어 그 당시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섭섭한 건 가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누이는 시집을 갔고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몇 개월 간격으로 자식 둘을 결혼시킨다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누이의 결혼 준비를 하도 도와줘서 그런지 제 결혼 준비를 하려니 막상 좀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청첩장까지 찍고 예식장까지 정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원래도 조금은 가부장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히려 절 너무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불만이 쌓여갔고
항상 우리 딸이란 호칭으로 절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식모처럼 부리고 말이에요. 지훈아. 오늘 우리 집에서 내 친구들이랑 모임할 건데 좀 와서 도와라. 일손이 부족하잖아. 지금 너 시간 되지? 오늘 학교 끝나고 교수님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떡하죠? 뭐야? 아유, 그럼 어떡해? 이미 다 내 친구들한테 말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와서 좀 도와줘. 여기가 시댁인데 시댁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와서 좀 도와라. 알겠지?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바빠서 끊는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너도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어쨌든 이따 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교수님 일을 도와드리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댁에선 어머님 친구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고 제가 조금 늦게 가자 어머님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써 친구들 앞이라 화를 참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화내야 할 사람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 부린 사람이 역정을 낼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보고 화색이 돌며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씩 덕담을 해주셨고 그 덕담을 해주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어두우셨어요. 어머, 정우랑 결혼할 아가씨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너무 예쁘다. 곱고. 아유, 그나저나 바빴나 봐. 우리가 한참 기다렸어.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음식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 제가 과일 내올게요. 식사하시고 계시면 시간에 맞춰서요. 아유, 싹싹하기도 하지 참. 너 며느리 잘 뒀다 얘. 요즘 이렇게 싹싹한 친구 어디 있는 줄 알아? 괜찮구먼. 괜찮긴. 일찍 오라니까 지금 오고. 에휴, 이제 가족이다 이거지? 시애미 말을 아주 묵살하고 말이야. 너 오늘 실수했어. 그래도 그렇지. 좀 일찍 와야지. 지금 거의 다 밥 다 먹어갈 쯤 와가지고. 너무한다 진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일이 있었다잖아. 보니까 급작스럽게 네가 불렀구먼. 넌 이런 걸로 시애미 노릇하려고 하니?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그렇게 그날 친구분들이 가시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게 왜 화낼 일인가 싶었고 그래도 그날 서로에게 실망을 한 채로 말다툼을 하였죠. 다행히 뒤늦게 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를 중재했고 겨우 이성을 차린 시어머니가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싸움이 끝이 났어요. 넌 내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날 무시하지 않고서야 지금에서 오는 게 말이 돼? 넌 이 집에 시집 올 생각이 있는 거냐? 어머님, 억지시죠.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를 따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 교수님들 도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쩜 어머님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 매번 그러셨죠?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과연 정희 언니였어도 이러셨을 거예요? 차라리 정희 언니를 부르시지 왜 절 부르신 거예요? 저 음식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머, 말하는 꼬락서니 봐. 너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저 딸처럼 여긴 내가 뭐가 되니? 네가 딸 같으니까 이런 자리에도 널 불러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서운하다 정말. 에휴. 아, 그만해. 들어보니까 뭐, 지훈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역정 좀 그만 내세요. 지훈이도 얼마나 놀랐겠어. 에휴. 그래. 뭐 너도 약속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간다만 다음번엔 셰미 말 좀 들어주길 바래. 전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제 잘못이 1도 없다고 생각해서죠. 찝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실성과 다정함에 취해 결혼을 강행했고 드디어 저희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몇 번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은 누굴 만나도 다 맞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하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그래도 결혼을 하니 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도 같이 남편과는 더 돈독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과 동시에 박사를 따고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모교에서 특강을 맡기도 했는데 아주 좋은 일 투성이었어요. 이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잘해야겠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철이 없어서 널 힘들게 했던 거 알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이젠 지켜봐줘. 그리고 자기 강사 된 거 축하해. 에이, 아직 강사인데 뭘. 언제 정교수 되나? 그래도 학생들이 교수님 하니까 이상한 거 있지? 더 열심히 해야지. 고마워. 나도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더 잘해야지, 이제는. 그때는 좀 내가 예민했기도 했었어. 하여튼, 우리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행복을 다졌고, 시간이 흘렀어요. 첫 명절이 되었고, 워낙 자주 가던 시댁이었지만, 명절이 되니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진짜 이해 불가였죠.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싸붙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잡채랑 고기는 이따 하고 나물부터 데칠까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낫겠죠? 그거야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아, 맞다. 우리 정희 시집에 가져갈 요리까지 해야 하니까 하는 김에 넉넉히 해봐라. 아무래도 네가 하는 김에 정희네 것까지 해주면 좋잖니. 정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래. 네? 형님네 시댁 음식을 제가 왜요? 그리고 그건 형님이 하셔야죠.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희 것만 할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너 지금 네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넌 며느리야. 알겠어? 여기 이 시집안 며느리라고. 며느리는 시애미 호령을 따르는 거다. 알겠어? 잔말 말고 하는 김에 2배로 음식해. 정희는 다 네가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니? 참 너도 이기적이다 진짜. 하는 김에 2배 하는 게 어떻다고? 2배요? 참나, 진짜 기막히네. 그럼 형님한테 저희 집 음식 해달라고 할게요. 어차피 하는 김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말장난하니? 우리 정희는 그런 거 못한다고 했지? 네가 하는 김에 하라고. 우리 정희네 것까지.
얘가 왜 이리 멍청해? 순간 열이 확 뻗쳤고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살림꾼도 아니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죠. 자기 딸 귀한 걸 알면 남의 집 딸 귀한 걸 알아야지. 어디서 남의 집 딸을 저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 즉시 시모 면전에 앞치마를 집어던졌고 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모에게 막말을 날렸는데 제가 막말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더라고요. 아, 며느리가 시애미 호령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요.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정신 차려요, 아줌마.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이젠 이러고 못 살아. 그렇게 부리고 싶으면 그런 며느리 얻어다가 부려먹고 사세요. 아셨어요? 전 이제 그만할랍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이게 어디서 먹은 포르장머리야? 나한테 지금 앞치마를 던져 니까짓 게? 네, 던졌는데 왜요? 당신이 은근슬쩍 계속 나만 부려먹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 내가 뭘 그리 잘났는데 날 부려먹어. 작작했어야지. 이제 안 참아요. 여기 앞치마 던졌으니 본인 딸내미네 시댁 음식이나 마저 하세요. 예전부터 딸딸거리면서 아주 가스라이팅 하더니 지금은 아주 대놓고 며느리 노릇 하라고 시키네요. 이 아줌마 완전 놀부심보 아니야? 뭐? 놀부심보? 아, 이게 진짜 말이면 탄 줄 아나? 내가 널 막내딸처럼 생각했는데 어쩜 나한테 막말을 해? 이게 그냥?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왔고 집에 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한사코 뜯어 말렸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지은이가 무슨 누나네 일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누나네 명절 음식을 지은이가 왜 해? 아니 하는 김에 하면 되는 거지. 참나, 너 걔 편 드는 거야? 이 엄마가 걔한테 오늘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편이 아니라요. 그래도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은이가 원래 그런 애도 아니고 엄마가 너무 하셨어, 정말. 뭐? 아이고, 너 엄마한테 진짜 실망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못을 박아?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똑부러지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중 택하라고 말이죠. 이번에 사달을 내지 않으면 평생 이 집 구석에 끌려다니겠다고 생각이 확 들었고 모든 걸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나랑 당신 엄마 둘 중 하나 골라. 만약 여기서 당신 엄마 고르면 우리 인연은 끝이야. 알겠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야. 당신네 엄마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당신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아, 일단 진정해. 엄마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네가 젊으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제발. 내가 왜 그동안 결혼 전부터 이해한 건 뭔데?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도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불보듯 뻔해 간다. 이렇게 가면 어쩌라고.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만 참고 너 화 풀리면 다시 얘기해보자. 아니, 이해 못해.
난 충분히 이해했어, 여러 번. 근데 이건 아니야. 당신 엄마, 나 그냥 하인으로 생각한 사람이야. 알아? 하인이라니, 며느리지.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냥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 좀 풀고 얘기해, 제발. 도와줄 수도 있어? 웃기고 있네. 진짜 이것도 똑같네. 역시는 역시다, 너도. 믿을 게 못 돼. 네 뜻 잘 알겠다. 잘 살아, 너도 그냥. 남편의 우물쭈물 태도에 전 짐을 싸서 나와버렸고, 그 즉시 전세방을 구했어요. 그래도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신청했고, 남편 쪽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죠. 어쨌든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망조가 들었다면서 저에게 전화로 욕을 하셨고, 이것도 법적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왜 제가 사실혼을 파기해야 했는지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밀어붙였어요. 이 집 구석은 말만으로 절대 타격을 입을 인간들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 너 같은 애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아주. 어디 감히 소송을 걸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며? 그런데 네가 감히 소송을 해? 나가 떨어지려면 곱게 떨어질 것이지. 어디서 소송을 걸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요. 당신 아들 아파트 일부는 내 거니까 알겠어요? 그게 왜 네 거야? 내가 사준 아파트인데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게 있어? 이게 어디서 감히 날로 먹으려 들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재산 분할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사세요. 다 이게 본인 업보니까. 재산 분할? 아유, 저게 그냥. 박사 좀 됐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대네. 그래봤자 기집이 할 줄 아는 게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당신 딸한테나 그따위로 말해봐요. 난 그렇게는 안 사니까. 어디 조선시대 발상으로 나를 가두려 드는지. 전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제가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보다도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시어머니를 더 분노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 전 남편의 아파트 금액의 일부와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상 시댁 때문에 저의 결혼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위자료를 주면서도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 않냐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싫다면 너랑 엄마는 안 만나게 할게. 그래도 천륜을 끊는 건 아니잖아. 우리 둘은 좋았잖아. 아니,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계속 관계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그냥 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미안. 그리고 다음번 만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 알겠니? 어쨌든 잘 지내. 당신한텐 악감정 없으니까. 전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아졌답니다. 오히려 일하느라 바빠서 모든 걸 잊고 지냈고 강사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정교수 임용이 되었어요. 바라고 바라던 교수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과거 일은 잊고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학원 다니던 시절 전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스펙터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철도 없고 어렸을 때라 그때 똑 부러지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것들이 쌓여 내공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었고, 그때 당시 사랑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차피 지금은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습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무모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억이니 지금은 웃으며 꺼내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후회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과거 에피소드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도 그 사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 시모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업무를 보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예비 시모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순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면 좋았겠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 출장 중이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예비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사진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 좋은 건 합격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초면부터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원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내가 살아온 역사에 아랫사람에게 존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상대방도 편하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내가 왜 얼굴을 보자고 했는지 혜은 씨는 모르겠지? 이런 대화는 가족들 앞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단둘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 내 아들과 나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 내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지만 반대로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신중히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혜은 씨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어떤지부터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시모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시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시모가 말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 집안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저희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단 품목 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힘들지 않겠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뭣도 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예단 목록이 전부 명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단 목록이면 나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가 다른 집안 결혼하는 거 안 봐서 그래. 예단 품목으로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정도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구들도 이왕 드리는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추면 좋잖아. 원래 한국 문화가 다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남의 집안 자식 데려가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니? 예비 시모가 내민 예단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안 기준에선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출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뭔지 알겠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호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될 예단 품목이야. 영호 씨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예단 품목 비용만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가구들까지 전부 다 명품들이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품목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아, 나한테는 그냥 잠깐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도 전에 예단 품목부터 보여줄지 몰랐거든. 예비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단 품목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단 품목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당황해했고 예비 시모를 바꿔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건네주자 저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다. 이 정도면 나도 배려 많이 한 건데 뭐가 억지라는 거니? 너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잘난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적당한 거 골라 예단 품목 정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이 정도도 못해줄 집안에 너를 장가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능력 좋은 여자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는 따로 찾아봐라. 대충 얘기 끝났으니 혜은 씨도 앞으로 내 아들 그만 만나줬으면 좋겠네.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시모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지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만약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예비 시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저 카페에서 나간 예비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예단 품목 용지를 들어 다시 읽어 내려가 봤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예비 시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단으로 한 살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보여 실망스러웠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의 실망스러운 첫 만남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저희 집 앞에서 얼굴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남자친구가 말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고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당황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생활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이별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겠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이번엔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우 오빠 동생이에요. 좀 전에 우리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예단 품목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단 품목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 오빠가 난리칠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던데요. 이 정도는 다른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고작 몇 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우리 오빠 눈 돌아가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단 품목 건네줬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해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의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호 씨 어머니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예단 목록 보여주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영호 씨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단 품목이 전부 다 명품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단 품목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낼 걸 뻔히 아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전화 이리 좀 내놔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감히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제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예단 리스트를 보여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그 정도 해줄 능력도 없는 집안이면서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을 5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로 장사하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두 모녀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결혼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 했는데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쫓아와 할 말이 있다며 붙잡았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인사도 드리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걸 남자친구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강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저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헤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함께 해왔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아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혜은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혜은 씨가 설득 좀 해줘요. 급해서 일단 전화했어. 네? 그때는 반말 하시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는 확실하게 끝낸 관계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설득해서 내려와봤자 결국 또다시 헤어짐을 통보할 텐데 상황만 계속 반복되겠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혜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부터 옥상에서 좀 내려오게 설득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내 아들과의 결혼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예단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아들만 좀 설득해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수선하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수화기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빨리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시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밑에 엎드리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니 남자친구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내려오면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건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죠? 만약 엄마 말이 거짓이면 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약속 지킬 거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좀 전에 통화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었어. 너희들 결혼 허락해 줄 거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만 내려오면 되는 거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라와 주길 바랬고 예비 시모는 저를 뒤따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며 아들을 걱정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렇게 제가 옥상 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뒤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밑으로 내려간 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치더니 저를 옥상으로 끌어들였고 뒤이어 옥상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을 들쑤셔나? 내가 정신 나갔다고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그냥 내 아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당신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문 여세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려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내 아들한테 미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건데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예단 품목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사랑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방법이 틀렸다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누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1억이 넘는 예단 품목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으로 장사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구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비키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 아들과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 예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곤 무작정 옥상 난간으로 돌진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예비 시모를 뿌리쳤는데 이미 예비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무작정 난간으로 끌고 갔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가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밑이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 예비 시모와 저는 매달리게 되었고 1층으로 급하게 내려온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네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엄마도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엄마가 싫다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러다 정말 둘 다 큰일 나겠어.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려갔다가 말 바꿔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아들 너를 못 믿겠다. 차라리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막무가내였고 1층에서 내려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난간으로 계속 밀어내길래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갔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난간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난간에 매달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간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팔을 뿌리친 뒤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옥상문으로 도망을 치려 하자 저를 잡겠다고 급하게 뒤쫓아오려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시모가 난간에 없길래 떨어진 줄 알고 난간 쪽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비 시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을 다 써버렸는지 제가 도와주기도 전에 손을 놓쳐버렸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 구조대원분들이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쿠션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한번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예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옥상의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와 제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줬고 생각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본인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어머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기 엄마를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서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결혼 전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이리저리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혼자인 게 편했던 저였기에 결혼은 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보다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저만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저에게 다정다감했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에게 결혼 전엔 말하지 않은 본인의 가족사를 얘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외동 아들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죠.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말하는 거야? 이것도 엄연히 사기 결혼인 거 몰라? 마음만 먹으면 평생 속일 수도 있었겠네? 진짜 황당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만 화 풀어라. 나도 이 얘기 쉽게 할 수는 없었어. 가뜩이나 결혼에 비관적인 너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욱더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럼 더더욱 얘기했어야지. 그걸 알면서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 혹시라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고단하거나 고달픈 일이 있으면 난 못 참아. 그렇게 알아. 나한테 피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나 진짜 당황스러우니까. 너한테 피해가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냥 내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줘. 이제 부부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이 이실직고 고백을 하나 했는데 사실 본인에겐 어머니가 둘이나 있다는 거였어요. 키워준 어머니와 낳아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키워준 어머님은 아버님이 일찍 재혼을 해서 본인을 키워준 어머님이라고 했고 낳아준 어머님은 젊었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연락이 닿았다고 했죠. 항상 낳아준 어머님이 궁금했던 남편은 아무리 바람이 났을지언정 본인의 친엄마라고 하니 모든 것을 용서한 것 같았습니다. 정 가뜩이나 시어머님이란 존재는 늘 어렵고 아무리 잘해주셔도 불편하기 마련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둘이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겪어보지도 않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며 저를 설득하였고 본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며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했죠. 화도 났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지라 조금은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키워준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 낳아준 엄마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 당신도 그리 알았으면 해. 뭐? 나보고 그럼 시어머니 두 분을 모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쩌라고. 그럼 내가 엄마가 두 명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것도 이해 못해? 너보고 시집살이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건데 그걸 못 참으냔 말이야. 이제는 가족이고 부부니까 내 아픈 과거까지 털어놓은 건데 너 진짜 너무한다. 아픈 과거. 말이 쉽지. 일단 알겠어. 근데 진짜 당황스럽긴 하다. 자고 일어나니 시어머님이란 존재가 두 분이라니. 이제 가족이니까 허물없이 지내야지. 당신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정말 가족 같은걸? 오히려 남편은 이제 가족이고 부부기 때문에 본인의 아픈 가족사를 밝히는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얘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고, 그래 본인이 챙긴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게 있나 싶으면서 마음을 고쳐먹으며
전 지금의 시어머니, 즉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께 더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본인이 낳지 않았음에도 사랑으로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존경심이 들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나도 우리 강수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서 별다른 말도 안 했던 거고. 그래도 그런 마음 먹기 어디 쉽나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남편한테 얘기 들으니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걸요? 고마워, 예지야. 그렇게 말해줘서. 강수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예지도 당연히 나의 영원한 며느리고 말이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시어머니로서 부족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얘기해줘. 잘 지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고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남편이 결혼 전 아무런 언급도 안 했던 것이 화가 나긴 했지만 모든 걸 알고 나서는 허물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덮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 남편의 친모 시어머니가 찾아와 시댁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노릇도 아니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솔직히 잘해야겠다는 마음보단 거부감이 앞섰습니다. 예, 문 좀 열어라. 아, 왜 이렇게 인기척이 없어? 내 얘기를 들었으면 지가 알아서 지 발로 찾아와야지.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그리고 이 저녁에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 어쩌자는 거세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네가 강수 와이프구나. 잘 찾아왔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혹시 내 얘긴 들었니? 나 강수 친엄마야. 뭐 우리 강수가 천천히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고 내가 우리 며느리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어? 뭐 네가 얘기 듣자마자 찾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런 센스가 부족하니 내가 어렵게 발걸음했다. 아휴, 우리 강수 외모는 안 보나 보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강수 씨한테 듣긴 했는데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왔고 집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림살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친모의 무례함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죠. 남편도 아직 퇴근 전이고 해서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와중에 친모는 제가 준비한 그릇 세트며 가구며 전자제품을 보고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외모 지적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지적을 받게 되니 솔직히 화도 나고 어른이고 뭐고 안중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걸 혼수라고 해온 거니? 참나. 이래서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니까. 강수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죄다 싸구려로만 해왔네. 그리고 강수한테 내 얘기를 들었으면 전화라도 하던가. 안부를 먼저 묻는 게 예의 아니야? 내가 꼭 이렇게 집에 찾아와야겠어? 난 그 강수랑 같이 사는 그 여자랑은 다르다. 나만 많이 봤다간 너 큰 코 다쳐. 내가 네 진짜 시어머니인 거 알고는 있지? 잘해야 할 사람은 나란 말이야.
아, 뭐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당황했던지라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 할 때 제가 준비한 집이거든요. 청약에 당첨돼서. 혼수는 강수 씨랑 같이 준비한 건데 이 얘긴 못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강수 씨 키워주신 분도 제 시어머니시긴 하죠. 뭐야? 너 아주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말이 통하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 너네가 일일이 가르쳐 줘야겠어. 네가 지금 어리석게 그 여자 보고 시어머니라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피도 안 섞인 남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니? 지금 네가 내 꼴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네가 시어머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톡톡히 알려주마. 그리고 우리 강수가 아무래도 여자 보는 눈은 꽝인지 싶다. 외모며 키, 몸매며 뭐 하나 딱 집어서 빼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 어머님, 그거 인신공격인 거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당황스럽네요. 첫 만남에 다짜고짜 외모지적이며 혼수 얘기며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까마득해요. 저보다 훨 어른이시니 제가 이리저리 따질 수도 없고요.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지만 어른이라 그 뒤에는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하였고 시어머니 남편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며 오히려 제가 싹수가 없다는 둥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놀랍지만 이게 첫 만남이었고 시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더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염치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신 분 말이에요. 엄마, 잘 찾아왔네. 예지랑 얘기 좀 나눴어요? 예지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말 못했다. 엄마가 집에 한번 와보고 싶다 하셔서 내가 주소 알려준 거거든. 괜찮지? 엄마니까 뭐 한 번은 와볼 수 있잖아. 너 장가 잘못 들었더라. 내가 얘랑 얘기 몇 마디 나눠보니까 싹수가 아주 노랗던데 어떻게 이런 애를 며느리로? 하여튼 너 키워준 그 여자는 친아들 아니라고 며느리도 아무나 들였다니? 누가 진짜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융통성 없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이 집도 지가 한 거라고 하면서 나보고 눈치 주는 거 있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분인데 좀 잘 대해주지 그랬어.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됐다. 뭘 말을 해. 이미 저런 싹수인데. 에휴, 나가 죽어야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받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 더 화가 났고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했죠. 결혼 전 저에게 결혼을 구애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센 척을 해대는 꼴을 보니 원래 저런 인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면서 사람이 화가 나니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지지 않고 남편에게 따진 거였어요.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정신 차려. 어머님 앞이라고 아주 막 나가나 본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머, 얘 쌍심지 켜는 것 좀 봐. 딱 보아하니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쌍이네. 안 되겠다. 내가 종종 와서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야지. 가뜩이나 친엄마 밑에서 크지 못해 눈칫밥 먹고 자라낸데 마누라까지 저리 뜨세니. 우리 아들이 기를 피겠어? 너 내가 지켜보마. 뭐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오늘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얼굴이 어떻고 혼수가 저렇고 좀 아니지 않나요? 강수 씨 친어머니시라길래 저 역시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처음 뵙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어른이라고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수 씨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주 혼자 고상을 떨어대는구나. 됐고, 일단 오늘은 얼굴 도장 찍었으니 종종 보자고. 다음번엔 제발 좋게 만나자. 이왕 며느리 된 거 어쩌겠니? 내가 일일이 가르치면서 사람을 고쳐놔야지. 넌 내가 시어머니인 게 아주 다행인 줄 알아. 남편의 친모는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말을 잃게 되었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론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짠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가 좀 살아온 방식이 거치셔서 그래. 좋은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안 될까? 내가 오늘 일은 사과할게. 그래도 엄마 앞인데 내가 자기 편만 들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내가 다른 때는 잘하잖아. 그때 잘하면 뭐해. 오늘 진짜 실망했어. 당신 어머님도 말도 없이 찾아오셔서 들어오자마자 살림살이 뒤지기 시작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무튼 오늘 같은 일 없게 해줘. 당신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당연하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노여움 풀어. 엄마도 아마 그냥 내 결혼 생활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걸 거야. 아무래도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시고 결혼식도 못 와보셨으니 얼마나 당신이 궁금했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게 그날 일은 지나갔고 순간순간 그날을 생각하면 화도 났지만 그저 남편이 안쓰럽다고 여기며 잊기로 다짐하였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는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막상 전화가 오셨는데 안 나갈 수도 없어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친시어머님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죠. 왔니? 여기 계산 좀 해라. 내가 오늘 카드를 안 들고 와서 이거 무스탕이랑 바지거든? 네가 계산하면 돼. 네? 제가요? 아니 왜 제가... 그리고 카드를 안 들고 오셨으면 계좌이체나 나중에 사시면 될 것을 가지고 왜... 너 결혼할 때 나한테 예단했니? 내가 우리 강수 낳아준 친엄마인데 나한테 뭘 했어? 이런 거 예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질래?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아야겠냐고. 됐으니까 얼른 계산해.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 말씀만을 하고 가게를 나가버리셨고 결국 제가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이도 없고 화도 났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더욱더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당황해할 무렵 남편을 키워준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늘 그렇듯 맛있는 것을 해준다며 저녁을 먹고 가라는 전화였어요. 예지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내가 고추 잡채를 했는데 네가 이거 좋아하잖아. 같이 먹고 싶은데 어때?
아,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따 제가 좀 일찍 가서 거들어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자 친모 시어머니께서는 대번에 저에게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를 경계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그 시어머니에게 잘해도 남이라며 본인에게 잘하라고 귀에 닦지 않도록 잔소리를 하시며 말이죠. 정말 고달팠고 내가 왜 두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강수 키워준 사람? 지가 시어머니 행세하고 앉아있네.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어디 우리 아들을 뺏어가려고 해? 기막혀.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내가 강수랑 핏줄을 나눈 사람이야. 내가 네 찐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엄한데 괜히 힘 빼지 말고 나한테나 잘해. 나중에 괜히 낙동강 오리알 될 옆에 애한테 뭘 그리 공을 들이니? 그 여잔 우리 강수랑 완전 남이야. 그래도 강수 씨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분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 어머님이 존경스러운걸요. 피도 안 섞인 강수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역시 넌 나랑 결이 안 맞는구나. 그렇게 허독독이처럼 해봐 어디에. 나중에 너도 어떻게 되는지. 아유, 재수 없어. 나 간다. 제가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하자 친모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빴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사드린 무수탕과 바지를 꼭 손에 쥔 채 나가시면서 말이죠. 솔직히 남편의 친모만 아니면 정말이지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시집살이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 누가 봐도 양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친모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때 시아버지가 급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을 여인 슬픔으로 남편은 매우 슬퍼했고 저 역시도 혼자 계실 키워준 시어머니를 보게 되니 마음이 참 아파왔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모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와서 무례하게 지금 계신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본인이 부인 노릇을 하였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키워주신 시어머니만 뻘쭘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도 은혜를 모르는지 참 가관이었고 전 충격을 받았죠. 내 남편 장례식인데 내가 와서 상주 자리는 지켜야지. 우리 아들이랑. 저 자린고비 양반이 알차게 땅이며 집이며 다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준 거면 내 거나 다름없지. 저 피도 안 섞인 여편네한테 한 푼도 가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집 진짜야. 엄마도 뭐 날 낳았으니까 여기 올 자격은 되지. 돌아가신 아버지 배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계세요.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어머님은 뭐가 돼? 여기 당신 옆에 있어야 할 분이 어머님인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잘 키워내신 분이 옆에 서 계셔야지. 이혼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분이 상주 자리에 서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말이 많아? 너 은근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지금 나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으니까 이런 거에 따지지 좀 마. 엄마한테 못 해드렸던 거 다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줘. 키워주신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제가 다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조문 인사를 친모 시어머니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전 오갈 데 없는 키워준 시어머니를 챙기는 통에 장례식이 정신이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뭐 나라고 너한테 완전한 시어머니도 아니고 힘드니까 나는 안 챙겨도 돼, 예지야. 너도 시어머니가 둘이니까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젠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그쪽 어머님 챙겨.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시어머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안 챙기겠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일단 어머님도 마음도 몸도 힘드실 텐데 집에 가셔서 푹 쉬고 계세요. 강수 씨랑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찾아뵐게요. 식사 꼭 챙기시고요. 아셨죠? 고마워. 마음이 너무 힘든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위로받는 느낌이야. 나도 살아서 뭐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인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낳아준 어머님을 두둔하면서 상주 자리에 세운 것이 큰 충격인 듯 싶었고,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부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낳아준 친모 시어머니를 신혼집에 모시고 온 것이었죠. 현관 앞에 서자마자 화가 났고, 키워준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휑 모른 척 해버리고, 두 모자가 저리 있는 통을 보니 인간 이하이다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키워준 어머님은 나 몰라라 하고, 당신 원래 이렇게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키우신 분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뻔뻔하다. 아니, 그 여자 얘기는 왜 꺼내? 내 아들이 그 여자를 부양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이제 네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넌 나만 모시면 된다. 심플하지? 그 여자는 신경 쓸 것도 없다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이제 와서 네 아들한테 피도 안 섞인 여자를 모시게 할 순 없잖아. 나만 모시기도 벅찬데. 아, 그리고 강수랑 얘기했는데 나 이제 여기서 살란다. 괜찮지? 엄마 갈 데도 없으시고 나도 엄마랑 살아본 세월이 없어서 그러고 싶어. 네가 이해만 해준다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키워준 어머님을 홀대하는 것도 모자라 신혼집의 멋대로 친모 시어머니를 눌러앉힌 남편이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또한 그 핏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자 남편의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친모 시어머니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어머님, 못 모시겠어요. 강수 씨가 효도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저한테까지 너무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강수 씨도 이 부분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 어머님 못 모셔. 어머, 이게?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감히 내 앞에서 날 못 모신다고 해?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인물이 있기래? 뭐가 있기래? 내 엄마라 내가 있으라 한 건데 네 승낙을 받아야 하냐? 내 집에서 내가 모시겠다는데 난 엄마 절대 못 내보내니까 그리 알아.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럼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쫓아버렸네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제 아파트였고 저 역시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섰거든요. 내 집이라서 나가라는데 니들 승낙을 받냐? 이혼해. 어머님뿐만 아니라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 재산이 탐이 나지도 않는 거야? 그래, 나도 아쉬울 거 없다 이거야. 아버님 재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세등등해졌구나. 그래, 네가 이런 놈이지.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어쩜 오랜만에 만난 모자지간이 핏줄이라 그런지 성격까지 똑같을 줄이야. 알겠어. 깨끗하게 이혼해. 네 재산 관심도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면 세 장가 충분히 가지. 재산도 있겠다. 인물도 뛰어나겠다. 후회하지 말아라 아주. 싹부터 글러먹은 것 같으니라고. 진작 이혼했어야 돼. 예, 나가자 나가. 이 집에 더러워서 안 있는다. 퇴! 다음번엔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맞아들여야지. 어쩜 이리 초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지. 강수야, 아쉬울 거 없다. 당장 나가도 우린 부자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갔고 참 허탈했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혹시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모든 재산 명의를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 명의로 해주신 거예요. 고작 남편에게 떨어진 건 충청도 한 귀탱이에 있는 땅 조금이었습니다. 아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공증까지 다 받아놓은 터라 남편에겐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순 없는 법이지. 어떻게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저 여자한테 다 상속할 수가 있어? 여자에 미쳐도 단단히 도른 게지, 니네 아버지가. 당장 소송을 걸어서라도 다 뺏어와야지. 저 여자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 모든 걸 손에 얻어?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든 가져와야죠.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도 안 한다고 했지. 당장에 우리 둘이 갈 데도 없는데 그 집이라도 눌러 앉아 있을걸.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엄마 일단 아빠가 상속해준 재산 저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만 정말 남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장례식장에서도 그러려니 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너도 경황이 없으니 그럴 거라고. 그리고 핏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나보고 완전 남이라고? 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엄마도 이제 너 안 보련다. 이 여자 말하는 거 웃기네. 당신이 완전 남인데 뭐 내 아들한테 안 본다 마다야? 그리고 너, 네 아버지가 재산을 그 여자한테 다 줄 줄 알았냐? 일단 그 재산 가져오기 전에 우리 오갈 데도 없으니까 예지한테 빨리 연락해서 싹싹 빌어라.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네. 아유, 대박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만 순 완전 쪽박차게 생겼어.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모자가 집에 찾아와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게 된 이야기라 그냥 웃음이 나왔고 고소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미 많은 실망을 하여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인생을 다 바쳐 아들이랍시고 키워냈더니 친모를 찾아 바로 배신을 때린 남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화가 날 지경인데 말이에요. 그날 내가 잘못했어. 잊어줘라. 나 역시 어머니가 그 여자 편만 드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화 좀 풀어. 그래, 자기야.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소? 일단 우리 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좀 재워주고 엄마한테 재산 가져올 거야. 그렇게 되면 너도 팔 잡히는 거니까 당분간 우리 셋이 함께 지내면서 재산을 어떻게 가져올지 좀 생각해보자. 어? 양심 없는 인간들. 니들이 사람이냐? 당장 나가. 이 집에 다신 찾아오지 마. 어머님만 불쌍하지. 어떻게 이런 걸 아들이라고 평생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키울 수가 있어? 너 같은 놈보다 어머님한테 그 재산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의 성견 지명이셨던 거지. 너란 놈을 잘 알 테니까. 그리고 아줌마, 뻔뻔하게 바람나서 애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나타나셨나 본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뭐? 바람? 네가 뭘 안다고 찌꺼려? 네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자격이라도 있는 인간이야? 모르면 말을 마라. 모르긴 뭘 몰라. 당신 엄청 뻔뻔한 인간인 거 다 알겠구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당장 나가요. 얼굴만 봐도 치 떨리니까. 전 뭐라거나 말거나 그 두 인간들을 쫓아냈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혼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고 결혼 전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받았다는 명목으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고 이혼과 함께 남편과 친시어머니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키워준 어머니가 가져가신 재산에 대해 남편은 반환권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아버님이 법에 대해 빠삭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유언 신탁 제도까지 걸어두셨기 때문에 재산을 빼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남편이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돈 때문인 걸 알아서 절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모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자 역시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어리석게도 본인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님을 배신하고 어머님마저 잃게 되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셈이죠.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끔 전 시어머님을 만나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고 지낸답니다. 전 시어머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었기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 그래도 지금은 웃음을 되찾으신 것 같아 좋아 보이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윗바닥을 봤기 때문에 전혀 미련이 생기진 않고 이렇게 웃으며 글을 쓸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희생하고 진정 아껴줬던 사람들을 배신하지 마세요. 더 큰 후회가 몰려올 거랍니다. 그럼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